네, 안녕하세요. 위라이브 병원 대표 원장 유재성입니다. 오늘 저는 그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의 최신 직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인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형외과에서 어깨랑 팔꿈치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뭐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 프로야구 주치의 및 팀 닥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렇게 4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해부학적 구조와 그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헷갈리는 간별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처음에는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 다양한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어떻게 수술이나 시술로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상과는 팔꿈치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바깥에 있어서 외상과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건 안쪽에 있으니까 내상과라고 합니다. 이쪽에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두꺼운 근육과 힘줄들이 모여서 한 군데 붙게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요 한 지역에 집중하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외상과의 경우는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힘줄들이 요렇게 따라가서 붙게 되고, 내상과의 같은 경우는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리는 힘줄들이 모여서 붙게 됩니다. 이 테니스 엘보우에서 여러 가지 힘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범위는 ECRB라는 힘줄인데요. 이게 인제 단요수근 신건, 뭐 한문으로 돼 있어서 더 복잡한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손목을 요렇게 젖혀 주는 힘줄 중에 하나입니다. 테니스 엘보우에서 가장 중요한 힘줄인데, 이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아까 얘기한 이 외상과 팔꿈치 바깥쪽 뼈에 과도한 부하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부위가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부위라서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이 더딘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이 병이 진행이 하게 되면은 단순히 염증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이 엔지오파이브로블래스틱 하이퍼플라시아, 말이 어려운데 섬유 아세포성 과증식, 이 너슬 교수님이 정의한 이 현상이 이제 염증이 아니라 힘줄이 변성되면서 너덜너덜해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정상적인 콜라겐 구조가 파괴되고 비정상적인 혈관이나 신경이 자라나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건강한 힘줄은 하얀색인데 저렇게 좀 누렇게 변성돼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병리학적 소견에서도 염증 세포가 많이 침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단순히 염증이 아닌 상태까지 되면은 저희가 단순한 소염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힘줄 손상이 이 통증으로 저희가 4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활동 후에만 잠깐 통증이 있고 쉬면 사라지는 가벼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 중에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하고 있는데도 잔여 통증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일상생활, 가벼운 세수나 수저질에서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저희가 3 단계라고 하고요. 이제 4 단계쯤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면 팔꿈치가 잘 낫지 않을까요? 이게 힘줄이 근육에 비해서 혈관 분포가 좀 적습니다. 특히 이 상과 부착부는 저희가 손목을 쓸 때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고흡이 잘 되지 않으니까 치유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화로 진행되는 가장 큰 해부학적 이유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요 상완과 부위에 혈관 분포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 왜 생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활동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손목 신전 아니면 손가락을 과사용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뭐 키보스, 마우스 요새 많이 쓰잖아요. 이런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리사분들 무거운 요리 도구 많이 다루시니까 요리사분들, 목수나 사무직 근로자들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꼭 테니스와 관계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아우 나 테니스 안 치는데 왜 생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이건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골프 엘보는 왜 생길까요? 인제 반대죠. 골프 엘보는 손목을 굽히는 힘줄이에요. 그래서 망치질, 나사 돌리기 등의 이렇게 돌리는 비틀기 동작들 그리고 집에서 가사 노동하실 주부분들의 반복적인 가사 노동 이런 게 원인이 되죠. 역시 골프와 꼭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은 아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서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비교를 해 보면 자,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젖히는 손목을 펼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게 보통이고요. 골프 엘보는 안쪽 내상과형 그러니까 손목을 안으로 굽힐 때 손가락을 안으로 굽힐 때 비틀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압통입니다. 이 외상과나 내상과를 누를 때 누르면은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누르면 아픈 걸 압통이라고 하는데 염증이 심할 때 나오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뭐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팔꿈치가 찌릿찌릿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손목을 비틀 때 통증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쭉 퍼지는 느낌이 든다면 저희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만 설명을 드리면요. 인제 코젠 테스트, 코젠 검사가 테니스 엘보를 진단하는 검사인데 주먹을 쥐고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게 해요. 그다음에 검사자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저항을 주고 아프신 환자분들한테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바깥쪽 외상과 부분에 통증이 생기면 저희가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는 안쪽 내상과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의 손을 잡고 마치 팔씨름하듯이 손을 안으로 구부리고 안으로 "당겨 보세요." 하고 검사자가 반대쪽으로 저항을 주었을 때 이 안쪽에 통증이 생기면 저희가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MRI도 많이 시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음파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초음파는 좀 대기 시간도 없이 환자랑 즉각적으로 보면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초음파를 보시면은 여기가 외상과 뼈고요. 여기가 인제 힘줄이 붙는 부분인데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내부의 어두운 부위 저희가 염증이 생기면은 조직이 손상되거나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부의 어두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석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팔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꼭 엘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감별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게 라디알 터널 증후군, 요골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골신경이 이 상완골에서 요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건너서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외상과에서 한 2에서 3cm 쪽에서 앞으로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골신경 포착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뾰족 나온 뼈 외상과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한 2-3cm 내려온 부분이 누르면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가 약간 달라서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저희가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감별해야 될 질환은 추벽 증후군입니다. 이 추벽은 이 팔꿈치 관절 내에 저희가
추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너무 반복 사용하거나 미세 외상을 받게 되면은 비후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게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생기고 스냅핑 딱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팔꿈치 뒤에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라디오 캐피털러 조인트 뭐 요걸 소두 관절이라고 하는데 요쪽에서 누르면 통증이 생긴다거나 팔을 펼 때 딱 걸리는 느낌이 있다거나 하면은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별할 질환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목 디스크가 생긴 경우. "팔이 아픈데 왜 목 얘기하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목 디스크에서 팔로 나가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이게 눌리게 되면은 팔 전체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통증의 양상은 팔꿈치만 아프진 않고 이렇게 어깨부터 손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주관절 관절염. 팔꿈치도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이거 팔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닳아서 뼈가 울퉁불퉁해지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하면은 안에 뼈 조각이 끼어 있다거나 아니면 골격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팔이 다 구부러지거나 다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척골신경 증상인데 이 골프 엘보 위치에 바로 뒤에 척골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척골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골프 엘보 부위가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척골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 신경은 요 새끼손가락 감각신경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에 저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또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이 들어오셔서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프로님, 제가 지난달 배드민턴 치다가 잘못 넘어져서 통증이 와서 집 정형외과 스테로이드 한번 맞았습니다. 그때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했는데요. 자꾸 맞게 되면 인대가 약해져서 안 좋다는 말이 있던데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정형외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소염 주사 스테로이드인데요. 이게 적절하게 쓰면은 증상의 호전이 가장 빠르게 오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도 보면은 근데 너무 많이 맞으면은 인대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으시면은 안 좋지만은 염증이 심할 때는 적절하게 한 번씩 선택해서 맞으신다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빠르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좋은 치료 툴로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디비 님. 팔꿈치에 찌릿하는 통증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선반에서 꺼내려고 손 뻗을 때 잠깐 아파요. 아니면 뭐 돌릴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고 가끔 그러는데 잠깐 그런 거로 생각하면 놔두면 괜찮아지나요? 이게 이 증상을 여쭤볼 때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자주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증상의 지속 기간이나 아니면 증상의 심각도가 그렇게 심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위 한번 만져 보시고요. 눌러서 압통이 있다면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따가 좋은 스트레칭법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을 구부리고 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저 말만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관절염이 생기셔서 안에 뼈 조각이 있을 때도 뚝뚝거리고 통증이 생기고 아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추벽 증후군 같이 아까 추벽이 여기 관절에 끼일 때도 스냅핑이라고 구부리고 필 때 뚝뚝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시다면 근처 전문의 선생님 만나 뵙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과사용이거든요. 많이 써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좀 휴식하고 활동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생업에 보통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우 어떻게 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마트폰 사용이라도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오래 쓰시는 것도 팔꿈치 통증이 안 좋은 거에 굉장히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약물 치료죠.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통제랑 소염제 치료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리치료 아니면 체외 충격파 등을 통해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체외 충격파인데요. 이제 고에너지 충격파를 요 환부에 쏘아서 미세 혈류를 개선하고 힘줄의 재생을 돕는 방법이에요. 예, 수술 전 단계에서 가장 권장되는 비수술적 치료 중 하나고 논문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에 몇 회, 총 몇 회 정도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불편감이 좀 있고 치료를 시행할 때 통증을 좀 느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치료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입니다. 인제 PRP 주사라고 요즘 유명한데 예,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스마. 자기 피를 뽑아서 이걸 원심 분리해서 그러면 성장 인자가 풍부한 혈소판 주사가 되거든요. 이거를 병변에 주사를 하는 거죠. 예,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승인돼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게 자기 피를 뽑아서 자기한테 넣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단 별로 없겠죠. 그리고 조직을 재생하는 그런 성분도 있겠죠. 자기 조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항염 효과도 또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사 치료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칭법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교수 재직 시절에 썼던 논문인데요. 어 일단은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로 이렇게 펴 보시고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아래로 천천히 꺾으세요. 그러면 이 팔꿈치 바깥쪽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당겨지는 느낌이 나면 여기 혈류가 개선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한 10 에서 15초 정도 생각나실 때마다 3 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테니스 엘보에선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골프 엘보는 간단해요. 이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 팔이 요 자세면 반대쪽으로 꺾어 주시고 손목도 아까 아래쪽으로 손목을 아래쪽으로 꺾었다면 손등 쪽으로 요렇게 꺾어 주시면 거꾸로 팔꿈치 안쪽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익센트릭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요 자세에서 저희가 혈류가 많이 증가되는 연구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법이 좋습니다. 다음은 인제 근력 강화 운동 중 하나인데 요렇게 원심섬 수축입니다. 힘줄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운동인데 이 아령이나 고무발을 이용해서 이게 손목을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요것도 역시 힘줄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예, 다만 이거는 부하를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급성 통증기에는 피해야 되고 좀 통증이 사라진 재활 단계에서 시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인제 수술은 누구나 하기 싫은데 이게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잡아 보면 한 6 에서 12 개월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아니면 초음파나 MRI에서 힘줄이 많이 파열이 관찰될 때 MRI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이 정상 사진이고 오른쪽이 인제 병변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 ECRB 힘줄 부위는 원래 힘줄은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렇게 건강하게 검정색이 아니라 여기 인제 염증이 생겨서 불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 병이 너무 진행해서 주위에 골극이 자라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인제 팔꿈치 내시경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 많이 치료할 수 있는데 절개술 대신에 한 0.5 센치 구멍을 한 2개 정도 뚫으면은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있으면은 관절 내부를 저희가 직접 보게 되고 요즘 카메라 기술도 좋아져서 안에가 굉장히 확대되고 해상도도 좋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통증 적게 빨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수식을 좀 비교하려고 갖고 온 사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절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멍 뚫고 하는 게 정상 조직에 훼손을 적게 주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범인이 되는 ECRB 힘줄을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절제하고 주변 염증 종직을 청소하기가 원활합니다. 동시에 동반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관절 안에 염증이 있거나 주름, 아까 얘기한 추벽 같은 게 있을 때 이것도 내시경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내시경의 최대 장점이 되겠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재활 과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수술 직후에 뭐 깁스나 이런 보조기 같은 거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은 거의 바로 가능하십니다. 빠른 분들은 수술 1-2 주, 좀 늦은 분들은 한 4주 정도 지나면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지시고요. 3 개월 정도 지나면 웬만한 스포츠는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빠르게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내시경 환자분하고 개방성 환자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수술 직후에 좀 덜 건드리게 되니까 통증 점수도 낮게 되고요. 그 조직 손상이 적게 돼서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스포츠 복귀 시점도 내시경 경우엔 12 주, 절개에서 했을 때는 18 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또 몇 개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팔꿈치 과사용으로 인대가 찢어졌을 때 50% 이하로 찢어지면 프롤로 주사나 DNA 주사로 원래 인대 강도로 복구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 생활 습관도 계속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생하려는 치료를 계속해도 환자분들의 습관이 과사용하는 습관이 너무 무리한 활동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좋은 거를 해 드리는 거와 나쁜 거를 해 드리는 습관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쉽게 복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재생 치료를 하실 때는 일상생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과사용되는 환경에서 좀 벗어나 주시는 일상생활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안 쓰면 나아질까요? 급성기에는 사실은 휴식을 해 주는 게 중요해요. 급성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휴식을 해 주는 게 중요하지만은 저것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아플 때는 방금 설명드렸던 근력 강화 운동을 해 주셔서 기초 체력이 있어야 저희가 아파지는 통증 임계점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쓰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팔꿈치 통증은 2 두 3 두보다 전완근 근육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 물론 그 이두박근도 요렇게 내려서 전방에 부착부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앞쪽에 있다면은 이두박근 원위부 염증일 수 있고 통증이 뒤에 있다면은 삼두박근 힘줄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이 손목 힘줄이 오면서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전완근 근육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기지개 펴다가 팔꿈치가 180도 이상으로 꺾인 이후에 몇 주 동안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에 쪼금씩 낫는 게 느껴지면 병원에 안 가도 될까요? 증상이 인제 한 보통은 가벼운 염좌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지나면은 좋아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좋아지시는 추세고 그렇다면은 얼음찜질하시면서 쪼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통증이 그래도 3주 이상 지속되신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서 정확히 진단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수술은 무섭죠. 그래도 수술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최근에 나온 이제 시술이 이제 테넥스라고 하는데 초음파로 염증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 기구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힘줄 부분에 도달시키고요. 진동을 주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진동으로 염증 조직만 선택적으로 녹여서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큰 절개 없고 뭐 실밥 제거도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술법은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개발이 돼서 국내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마취를 안 해도 되니까 마취 부담이 없고요. 시술 시간도 뭐 5 에서 10분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입원 없이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동영상 보시다시피 염증만 요렇게 빨아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치료법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뭐 당뇨가 있어서 상처가 잘 안 낫는 분들, 수술도 되게 무섭고 거부감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논문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게 만성인 그 외상과염 환자에서 테니스 엘보 환자 100 명으로 한 연구를 해 봤더니 1년 추시 결과 90% 이상에서 통증이 75%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기존 주사요법보다 지속 효과도 훨씬 뛰어나다고 나왔으니까 저희가 수술이 무섭다면 시술로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계별 관리 전략을 한번 보시면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휴식,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면 충분하겠고요. 병이 쪼끔 더 깊어졌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뭐 PRP 주사나 이 체외 충격파 고려해서 조직 재생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종적 치료를 6 에서 12 개월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내시경 수술 또는 테넥스 시술 같이 저희가 정상 조직 거의 안 건드리고 짧게 통증을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선돼서 나와 있습니다. 재발 방지 위해서 생활 습관도 중요하죠. 뭐 항상 이 저희 병원에서만 치료를 하고 저희가 생활 습관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병은 항상 계속 생기겠죠. 물건을 들 때 이 바깥쪽 힘줄이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드는 것보다 테니스 엘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 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골프 엘보는 반대가 되시겠죠. 컴퓨터 작업 시에 손목 받침대 써서 손목 무리한 부하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운동 전후에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익센트릭 스트레칭, 늘어나는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통증이 느껴지시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찜질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례 몇 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 왔던 골프 엘보 환자분이셨고요. 52세 여성분, 주부셨고 이제 골프 배우시다가 또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셨어요. 저희가 아프신 지가 한 6 개월 정도 지나셔서 PRP 주사 시행했고 조직 재생 위해서 체외 충격파 시행하십니다. 환자분 다행히 한 3 개월 뒤에 통증 완전히 소실돼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셨고요. 병을 너무 키우시지 말고 조기에 오시면은 저렇게 간단한 재생 치료 방법으로 조직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너무 병을 오래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인제 만성 골프 엘보 환자분이셨어요. 49세 여성이셨고 생산직에 계셨고요. 반복 업무를 너무 오래 해서 외측에 통증이 발생하셨어요. 주사는 뭐 다양한 주사 다 맞아 보셨습니다. 스테로이드, 뭐 프롤로 주사, DNA 주사 다 맞으셨는데 치료에 실패하셔서 저희 병원 오셨는데 수술적 치료는 또 너무 무서워하셔서 저희가 테넥스라는 시술을 권유해 드렸고요. 예, 시술 장면인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요렇게 초음파 기계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힘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 놓고 한 5 에서 10분 정도 기계를 작동시키면 염증만 빨아나게 되고, 이 시술 후에 특별한 재활 없이 빠른 일상으로 복귀가 할 수 있는 게 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45세 남성분이었고 요리사분이셨고요. 역시 한 1 년간 뭐 주사요법 및 충격파 다 해 보셨는데 너무 심한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인제 재발 없이 완벽한 치료 원하셔서 저희가 인제 내시경 치료를 시도하였고요. 범인이 되는 그 ECRB 힘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요게 상완골, 요골, 여기가 인제 ECRB 힘줄인데, 보시다시피 카메라 해상도가 요즘 많이 좋아지고 조직이 더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하기가 원활합니다. 예, 제거하고 나면 통증의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심하신 기에는 일 주일 후에 바로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환자분 다행히 한 달 후에 바로 현업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 몇 개 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세 어머니시고, 예, 155 센티미터, 45 킬로 몸무게셨고, 농사 지으셨고, 40 세까지 파리를 과거에 많이 사용하셨고, 지금 목을 돌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침을 많이 맞으셨네요. 300방 맞으셨고, 개인 병원 방문하니 엑스레이상 금침 보인다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 못해서 치아는 모두 발치하셨고, 고령의 나이에도 목 견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고, 서장훈 선수처럼 목 보조가 도움되는지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요. 누워서 목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나요?
저희가 뭐 직접 뵌 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초기의 디스크에서는 견인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이제 86세 연세를 고려하시고 많이 고생하신 걸 보면은 뭐 '경추 협착증이 좀 있지 않으실까.' 도움이 됩니다. 목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근육 염좌가 있을 때 초기에 쉬는 용도로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가 보조기에 머리의 무게를 의존하게 되면서 목 근육이 약화돼서 더 통증을 장기적으로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만 짧게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목을 따뜻하게 해 주는 거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물리치료 효과로 초반에는 많은 증상 완화 효과가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를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쪼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영도 님 "진통소염제 복용하면 괜찮다가도 안 먹으면 아프고 반복한 지 1년 넘었네요. 진통제 소염제를 밥 먹으며 먹어도 속이 아프니까 계속 먹는 건 또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이 소염제가 속을 쓰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위장관 보호제를 보통 같이 섞어서 드리는데도 속을 많이 불편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병을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목적이 자꾸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저기 위장관 질환이 2 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염제 먹으면서 계속 통증이 있다면은 선생님 만나 보시고 약을 좀 변경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요즘 그 통증을 잡고 염증을 잡는 약도 이 계열이 여러 개가 다양해져서 다른 약으로 바꾸시면 속이 편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자, 꼭 기억해야 될 때 세 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인제 힘줄이 염증에서 너무 오래 진행되면 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의 이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기 전에 전문의 찾으셔서 조직 재생시켜 드리길 바라고요. 두 번째도 이게 진행이 되면 염증이 아니라 퇴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휴식이나 단순한 소염제만으로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다 하시고 보존적 치료를 하셨을 때도 너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시면은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즘 내시경이나 테넥스 시술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그런 치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질문 더 있으시면은 질문 몇 개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브렉스 드시고 계신다는데 세레브렉스가 위를 좀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데도 아프시니까 한번 찾아뵙고 약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자, 몇 가지 요약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고요. 이제 외상가염, 내상가염입니다. 외상가염은 바깥쪽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힘줄, 내상과염은 안쪽,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피 뽑아서 다시 놓는 주사 그게 효과 좋다는데 실비보험도 되는지 궁금하고 진짜 효과가 좋은가요? 요새 이게 아까 말씀드린 PRP 주사고요. 효과는 괜찮고 논문 결과도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서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맞으시면은 보험이 됩니다. 진짜 효과가 좋은가요? 효과는 괜찮거든요. 정확하게 치료받으시면은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엘보 아닌 것 같은데 팔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팔꿈치에서 뚝뚝 소리 나면서 걸리는 느낌이 나요. 아프지는 않은데 냅둬도 되나요?" 너무 오래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좀 유사한데 팔꿈치 안에 은근히 그 루스바디라고 골극에서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끼이는 경우도 있고요. 추벽이라고 그래서 뒤에서 추벽이 팔꿈치 관절 안에서 꼈다가 빠졌다 하면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병이 오히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해서 어떤 상태인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팔꿈치 부었을 때 냉찜질, 온찜질 중 뭐가 더 좋은가요? 부었을 때는 보통 염증기, 급성기이기 때문에 냉찜질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붓기가 내리고 좀 팔이 뻣뻣하다 그럴 때 온찜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꼭 많이 써서 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과사용해서 오는 거고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 팔꿈치의 압통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눌러서 아프다면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 안쪽을 눌러서 아프다면 내상과염, 골프 엘보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세 직장인 남자입니다. 팔꿈치 통증이 심하여 최근 병원에 방문했는데 병원에서 인대 강화 주사, DNA 주사 맞자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랑 다른 건지요? 가격이 좀 비싸서 고민되는데 효과가 좋은 건가요? 논문 결과는 괜찮거든요. 뭐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해서 요즘 플로로 세라피도 있고 DNA 주사라고 해서 PDRN 주사도 있는데 논문 결과는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고 조직 재생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괜찮은데 또 본인의 질환이 얼마나 깊으신지 고려해서 음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예. 전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많이 보시게 되죠. 인제 초음파 보게 되면은 여기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은 물이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어둡게 힘줄이 변성된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에도 병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저희가 감별을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냥 '아 팔꿈치 아프면은 엘보우구나.' 하고 내비두지 마시고 저기 감별 질환 포인트 알아서 '아 내가 이런 병이구나.' 좀 인지하시고 좀 급히 가 봐야 되는 질환이면은 전문의 만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70 대인데 팔꿈치 바깥 통증이 심하셔서 수술 고민 중인데 하시게 되면 전신 마취해야 되나요? 연세가 있으셔서 마취 깨실지 걱정입니다.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요즘에 팔꿈치 질환들은 전신 마취 없이 부위 마취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취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70 대시긴 하지만 현재 몸 상태가 또 중요하시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 좀 하시고 건강 상태 한번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이 PRP 주사 인제 피를 뽑아서 놓는 주사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그냥 간단하게 뽑아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뽑아서 원심 분리해서 성장 인자가 풍부한 상태를 만들어서 주사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승인이 되었고 논문은 좋은 논문이 정말 많죠.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스트레칭법도 있고 요렇게 마사지법도 있어요. 이게 눌러서 압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비벼 주시고 만져 주시는 것도 혈액 순환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팔꿈치 문제로 충격파 치료 지금까지 총 4번 받았습니다. 33 살이고요. 보통 몇 번 받아야 효과가 있나요? 논문에 따라서는 저게 횟수가 꽤 많아요. 뭐 10 회가 효과 있다, 20 회가 효과 있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 저게 충격파에 좀 문제죠. 가격은 좀 비싸고 할 때 통증은 있고 좋아지는 데는 좀 여러 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게 좀 충격파 치료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격파 치료는 또한 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금전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시면 나면은 쪼끔 더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른팔이 아파서 왼팔을 많이 썼더니 인제 왼팔 꿈치도 안 아파요. 양쪽 다 엘보 올 수 있나요? 저렇게 많이 오시죠. 그래서 뭐 한쪽 팔이 아프니까 반대쪽 많이 썼더니 반대쪽 아파서 양쪽 다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 많이 있습니다. 다 엘보 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팔꿈치 스트레칭 따라하는데 하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아요. 아파도 참고 늘려줘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좀 좋은 신호예요. 오히려 이 익센트릭 스트레칭은 할 때 아프죠. 뻐근하고 늘어나는 거. 나중에 반복해서 길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40대 남자입니다. 헬스가 취미라서 턱걸이랑 벤치프레스 항상 좋아하는데 팔꿈치 아플 때 아예 운동을 쉬어야 하나요? 중량 낮춰야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저도 헬스 좋아하는데 이게 벤치프레스보다 턱걸이 할 때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랩을 같이 쓰시는 게 좋죠. 저희가 인제 이 손목을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할 때 팔꿈치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좀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턱걸이를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도구를, 손목에 중량이 분산되는 도구를 좀 쓰신다면은 중량 안 낮추시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시다면 좀 휴식기를 2-3주 갖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진행을 해 봤고요. 많이 질문 주시고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라유병원 유재성입니다. 감사합니다.